$4짜리 빵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수만 명을 울릴 수 있을까요? 2024년 여름, 로스앤젤레스 코스트코에서 딱 한 달간만 판매된 불고기 베이크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280개씩 팔려나가며 예상 판매량의 300%를 넘겼죠.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후 전 세계에서 무려 2만 건의 재출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브라질 요리사는 6개월간 47번의 레시피 실험을 했고, 영국인은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년간 전 세계 67개국의 음식 트렌드를 추적해온 푸드 저널리스트 마이클 존슨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 음식이 어떻게 조용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2025년 3월 28일 목요일 밤 11시 47분. 저는 평소처럼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푸드 트렌드 저널리스트인 제게는 일상적인 업무죠. 그런데 그날 밤, 서브레딧에서 심상치 않은 게시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 코스트코의 불고기 베이크를 미국으로 가져와 달라는 청원. 댓글 수 847개. 8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평범한 게시물이 아니라는 것을. 클릭하는 순간 제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댓글 불고기 베이크를 한국 코스트코에 다시 가져와 주세요. 두 번째 댓글 지금 당장 불고기가 먹고 싶어요. 올해 안에 우리 동네 코스트코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댓글 다른 나라 코스트코 푸드코트 게시물을 볼 때마다 애리조나에 사는 제가 원망스러워집니다.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8년간 전 세계 음식 트렌드를 추적해왔는데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불고기 베이크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걸까요? 더 스크롤을 내리자 충격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우리 가족은 48km를 운전해서 이걸 먹으러 갔어요. 마치 연인을 잃은 기분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맛입니다. 연인을 잃은 기분? 음식 때문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이야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급히 구글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검색 결과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여름,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코스트코에서 불고기 베이크가 판매되었다는 거예요. 딱 한 달만. 잠깐, 나는 거의 매주 코스트코에 가는데 어떻게 이걸 놓쳤지? 더 깊이 파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대만 가족들이 48km를 운전해서 먹으러 다님. 일본 2022년부터 판매 중. 한 블로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고 표현. 중국 상하이에서는 줄이 푸드코트 밖까지 늘어섬.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조차 불고기 베이크는 이미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한국 돼지고기 베이크로 대체, 미국 LA에서 한 달만 시범 판매 후 중단.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간헐적 판매. 전 세계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도 한국 음식이. 그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이 표현하는 감정은 단순한 음식, 그리움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훨씬 더 깊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단종된 푸드코트 메뉴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꺼내는 바로 그 메뉴예요. 코스트코는 이 메뉴를 왜 없앴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잠깐만요. 이게 뭔가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며 간절해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그 맛을 지구 반대편 사람들은 몇 년째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K-팝, K-드라마, 다음에 온 것이 바로 K-푸드. 하지만 이건 정보 주도의 한류가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맛으로만 승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문화 전파였던 거죠. $4짜리 빵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제가 더 깊이 파보니
훨씬 더 놀라운 진실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과연 무엇이 전 세계 수만 명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발굴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으실 준비 되셨나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계속 조사를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발견한 것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파보기로 했습니다. 2022년 2월 도쿄 근교 가와사키 코스트코를 방문한 한 일본인의 블로그 글을 찾았어요. 그는 이렇게 썼더군요. 처음 불고기 베이크를 봤을 때 저는 이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부의 샌드위치 같기도 하고 완전히 둘러싸인 모양새는 칼초네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어요. 그는 무려 3년 넘게 이 맛을 그리워하며 블로그에 계속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만이었어요. 타이베이의 한 가족은 실제로 48km를 운전해서 불고기 베이크를 먹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말이에요. 대만의 한 유저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군요. 저희 가족에게 불고기 베이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매달 한 번씩 가는 특별한 나들이였거든요. 아이들이 불고기 베이크 언제 먹으러 가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한 유저가 올린 글을 보니 상하이 코스트코에서는 불고기 베이크가 나오는 날이면 줄이 푸드코트 밖까지 늘어섰다는 거예요. 평일 오후 2시에도 40분을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주문했어요. 하지만 첫 입을 먹고 나서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오게 되었습니다. 제 중국인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왜 한국 음식에 그렇게 빠져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호주에서 온 한 댓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여행할 때 불고기 베이크를 먹기 위해서만 코스트코에 갔어요. 하지만 이미 없어진 상태였죠. 그 실망감이란 마치 연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연인을 잃은 기분이라고요? 음식 때문에요. 저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어요. 유튜브에는 코스트코 불고기 베이크 만들기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것들이었어요. 미국 텍사스의 한 주부는 15분짜리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 음식도 잘 모르지만 불고기 베이크만은 꼭 만들어서 먹고 싶었어요. 남편이 일본 출장에서 먹어보고 와서 3년째 그 맛을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3년째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프랑스 파리의 한 요리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내 요리 인생 20년 중에서 가장 완벽한 퓨전 음식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코스트코 불고기 베이크를 말하겠다. 이탈리아의 피자 도우, 한국의 불고기, 그리고 서양의 치즈가 만나 창조해낸 기적이었다.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생은 졸업 논문 주제로 글로벌 푸드 체인에서의 문화 융합 현상, 코스트코 불고기 베이크 사례 연구를 선택했더군요. 그의 논문 초록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불고기 베이크는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21세기 문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다. 정부나 기업의 마케팅 없이도 순수하게 맛만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시점에서 저는 완전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단순한 메뉴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한순간이었던 거죠. 더 조사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푸드 블로거는 한국까지 날아가서 불고기 베이크를 먹으려고 했다가 이미 단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다고 썼더군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11시간을 날아갔는데 정작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마치 시간여행을 왔는데
목적지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싱가포르의 한 직장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불고기 베이크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주말마다 모여서 레시피를 연구하고 각자 만든 것을 가져와서 비교 시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총 47번의 실험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 정확한 맛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맛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47번의 실험이라고요? 단지 한 번 먹어본 음식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아예 코리안 불고기 베이크를 메뉴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먹어본 손님들의 반응은 시원찮았어요.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르다. 코스트코 그 맛이 아니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불고기 맛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 순간, 그 장소, 그 경험이었던 거죠. 코스트코라는 공간에서 400엔이라는 착한 가격에 예상치 못한 맛의 감동을 받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저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음식 그리움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화 전파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을요. 한국 정부가 수백억을 들여 한류를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4달러짜리 빵 하나가 더 깊고 강력한 감동을 전 세계에 남겼던 거죠.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실제 코스트코 직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코스트코 푸드코트에서 15년간 일했다는 마리아 곤잘레스라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불고기 베이크요? 아, 그거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15년간 여기서 일하면서 본 메뉴 중에 가장 빠르게 매진된 음식이었거든요. 마리아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정확히 한 달간 판매했어요. 첫날에는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잘 안 팔렸는데 사흘째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죠. 오전 11시 오픈과 동시에 불고기, 베이크를 찾는 사람들로 줄이 늘어섰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에게 먹여주려고 매일 오셨어요. 그 할머니가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이 맛이 고향 맛이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도 궁금해해서 주문하기 시작했고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젊은 커플은 첫 데이트를 여기서 했대요. 불고기 베이크를 반씩 나눠 먹으면서요. 그 남자분이 나중에 프로포즈할 때도 여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만난 이 특별한 맛과 함께 평생을 살자라고 하면서요. 프로포즈까지요? 음식 때문에요? 마리아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280개씩 팔렸어요. 주말에는 400개가 넘게 나갔고요. 토요일 오후 2시쯤 되면 항상 매진이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일 몇 개나 준비하세요? 라고 미리 예약까지 하려고 했어요. 280개씩 하루에요? 한 달이면 거의 8,400개네요. 그런데 왜 단종됐나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사실 매출로만 보면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재료 수급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불고기는 한국에서 직수입해야 했고, 특별한 양념도 따로 공급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공급업체에서 이 정도 물량으로는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단종 소식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어떤 분은 20개를 사서 냉동실에 보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는 새벽 6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 6시부터요? 오전 10시에 오픈하는데
4시간이나 미리 와서 기다렸다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뉴 인기가 아니라 사회 현상이었던 거죠. 마리아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단종 발표 후에도 한 달 동안 매일 20명 이상이 와서 불고기 베이크 없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도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히 한국계나 아시아계 손님들이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코스트코 직원인 데이빌이라는 분의 증언이었어요. 그는 당시 매니저였거든요. 본사에서는 불고기 베이크의 성공에 놀랐어요. 예상 판매량의 300%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전국 확대도 검토했었는데, 그런데 왜 안 됐나요?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제조 과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일반 치킨 베이크는 기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불고기 베이크는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했거든요. 둘째는 지역별 반응 차이였어요. 지역별 반응 차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대박이었지만 시범적으로 판매한 다른 도시에서는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아틀란타에서는 하루 30개도 안 팔렸거든요. 본사 입장에서는 전국 메뉴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기업의 딜레마라는 것을요. 마케팅 전문가인 제 친구 사라 톰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건 전형적인 니치 마켓 히트 현상이야. 특정 지역, 특정 문화권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거지. 코스트코 같은 대형 체인에서는 이런 메뉴를 지속하기 어려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받았던 메뉴를 왜 포기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코스트코 본사 관계자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불고기 베이크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이메일과 전화가 지난 1년간 2만 건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오는 거죠. 일본, 대만, 호주, 심지어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와요. 2만 건이라고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많은 요청이 와요. 어떤 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맛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재출시를 검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요. 전국 확대가 아니라 아시아계 인구가 많은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것을 고려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놓친 것은 이 메뉴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정체성과 관련된 음식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뉴 단종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글로벌화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과 기업의 효율성이 충돌한 사건이었던 거죠. 한쪽에서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음식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거대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라진 것은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과 감정, 그리고 문화적 연결고리였던 거죠.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문화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을요. 이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저 K-팝과 삼성 정도로 알려진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음식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운명의 새로운 장면이었거든요. 불고기 베이크라는 작은 음식 하나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문화가 전파되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정부의 홍보도 기업의 마케팅도 아닌 순수한 맛과 경험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브라질의 요리사가 6개월간 47번의 실험을 했는지, 왜 영국 사람이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갔는지, 왜 캐나다 대학생이 졸업 논문 주제로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새로운 세계와의 연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한 푸드 블로거가 쓴 글을 번역해서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불고기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맛이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을 바꾼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음식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문화 전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요. K-팝이 음악으로 세계를 매료시켰다면, K-드라마가 스토리로 감동을 줬다면, 불고기 베이크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인 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점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좋은 것이 좋다고 인정받은 거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불고기 베이크를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주말마다 모여서 레시피 실험을 하고 있을 거고, 브라질의 레스토랑에서는 진짜 그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코스트코도 다시 이 메뉴를 출시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불고기 베이크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거든요.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의 맛,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려준 거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기술 강국이나 엔터테인먼트 강국으로만 보지 않아요. 저는 한국을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의 나라로 보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코스트코에 갈 때마다 저는 푸드코트를 바라보며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한 달 동안 기적이 일어났었구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한국 분이 계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음식, 여러분의 문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맛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불고기 베이크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남긴 메시지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좋은 것은 국경을 넘는다. 진정한 것은 언어를 넘는다. 그리고 맛있는 것은 모든 벽을 넘는다. 이것이 제가 한 개의 레딧 게시물에서 시작해서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문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작은 기적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숨겨진 문화 현상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꼭 공유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무료 버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던 글로벌 푸드 트렌드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해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